네, 속도 위치에 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속력과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까지 잘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리 시간에 우리가 스칼라와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자, 스칼라 벡터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속력이 무엇인지 속도가 무엇인지 우리 미분할 때 배웠었죠. 이번에는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가 무엇인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들의 관계를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적분으로 미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는 모든 위치, 움직임을 다 어디서? 수직선에서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뒤로만 계속 움직이는 거야. 또는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는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원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원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모든 물체가 원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를 x0라고 두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즉, t가 처음, t0일 때 내가 시작할 거예요. 시작을 원점에서 하지 않고 x0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x0에서 우리가 속도가 vt죠. 속도 vt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움직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가는 거예요. t 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가면 이만큼이 바로 뭐냐면 위치 변화량이 되고 속도를 다 뭐 해주면 될까요? 모아주면 내가 위치가 변화한 만큼이 되겠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가 속도가 나야지만 차가 움직이죠. 맞나요? 그래서 속도를 계속 모아주면 차가 다른 쪽으로 움직여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고 속도를 적분해주면 위치 변화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에 관한 함수죠. 시간이 지나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t0에서 t만큼 가는 거예요. 속도 v로.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만큼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x0에서부터 이만큼이 변화했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이 위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x0에서 시작했으니까 x0에다가 위치 변화량 t0에서 t까지 bt, dt를 해준 것이 나의 최종 뭐가 될까요? 최종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떤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변했어요. 그럼 그 마지막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보통 x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xt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위치예요. 위치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움직인 거리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t가 A인 지점에서 이제 막 움직일 거예요. 차가 앞으로 가요. 차가 앞으로 속도를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C가 된 거예요. 시간이 C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예요. 이만큼 위치가 변화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있는 지점에 뭔가가 필요해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갈 수 있죠, 여러분. 맞나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이만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 시간이 t는 b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인 걸 S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위치가 처음 시간 A에서부터 B까지는 내가 움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난 이거밖에 안 움직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따지는 걸 위치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앞만 많이 움직이다가 막 딴 데도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 기준으로부터 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위치 두 개를 비교한 것을 뭐다?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S1에서 이 식을 보면 S2를 뺀 값이 바로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억울하죠. 난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라는 것을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갔어요? S1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유턴해서 어디까지? S2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S1 플러스 S2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실은 보면요. 앞으로 가는 것을 속도가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0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가는 걸 양수라고 하면 후진하거나 유턴한 거죠. 유턴했을 때의 속도는 뭐다라고 얘기를 해요? 0보다 작다라고 해요. 즉 속도는 뭐가 있습니까? 부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양수면 뒤로 가는 걸 음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속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속도가 어떤 부분이다? 0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미분할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과 실제 움직인 거리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보세요. 속도가 양수죠. 양수일 때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런데 속도가 음수일 때는 그냥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에다가 다시 뭐를 붙여주면 돼요? 음수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보세요. 자동차에는요, 속도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후진한다고 해서 속도계가 음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때 앞으로 가는 것의 속도를 양수라고 했다면 후진할 때는 속도가 음수가 돼요. 속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움직일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다 뭐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밑에 좀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미분, 적분에서 배웠던 것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내용들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위치. 사실은 거기에다 우리는 가속도라는 것까지 모두 배웠는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처음 시각에서의 위치가 X0라고 했을 때, 시각 T의 점 P에서의 위치는 X는 X0 플러스 T0에서 T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간, 끝 시간입니다. 이때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 FB에서 FA를 빼주면 된다. 즉, FA가 뭐고, FB가 뭐고, FA가 뭐냐? 이거는 위치에 대한 얘기고요. A에서부터 B까지 속도를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A에서 B까지 점피의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속력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속도에다 뭐를 붙여주면 돼요? 절대값을 붙여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선생님이 밑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넓은 데 가가지고 선생님이 싹 다 한번 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밑에다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그 속도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위치예요. 위치를 x라고 하면 이 x도 t에 관한 함수죠.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위치입니다.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을 배웠어요. 속도는 V로 나타내죠. VT라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위치, X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 가속도도 t에 관한 함수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숫자로 나타나니까 a로 나타낼게요. 이것은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위치를 뭐 하면? 위치를 잘게 나누면 잘게 잘라주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잘게 잘라주면 뭐가 된다?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나중에 운전을 하면 알 거예요. 엑셀레이터라는 게 바로 가속도 A예요. A.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것이 모아져서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다시 가속도를 뭐 하면 모아야 되죠. 적분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쌓으면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막 증가하죠. 그럼 차가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속도를 쌓아주면 위치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속도라는 것과 위치라는 것은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서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 접선,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위치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예요. 속도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미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위치를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속도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꾸로 갈게요. 다 쌓아야 되잖아요. 다 쌓아야 된다. 뭐예요? 바로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속도를 쌓아요. 가속도에 관한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쌓으면 뭐가 됩니까? 위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바로 위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것이고 모은 것을 넓이다라고, 적분한 것은 넓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만큼을 적분해주면 된다고요. B에서부터 C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이만큼을 적분해서 그럼 뭐 하면 될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요 방법만 잘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고요. 자,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문제가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들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프 읽는 방법을 선생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할 때 선생님 다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속도가 아닌 뭐에 관한 내용이다? 속력.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을 때 속도의 그래프를 확인해서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계산한 값에다가 꼭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풀 때 꼭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 필요 없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했어요? 넓이에요. 넓이를 그냥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르면 굳이 부정적분 이용하지 않고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풀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